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온라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명절 잘 보냈는지 모르겠네. 하지만 저희 이제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고 진도를 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호흡에 이어서 오늘은 배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화순환 호흡 배설인데 소화순환 호흡까지 다 했고 배설만 지금 남아있는 단계입니다.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이렇게 배설계의 구조와 기능을 알아보는 거예요. 배설계의 구조와 기능을 알고 그 모형이나 배설 과정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줌, 너는 어디서 왔니? 우리가 매일매일 몇 시간마다 이렇게 오줌을 누게 되는데 과연 이 오줌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오늘 배워보도록 할게요. 노폐물, 우리가 노폐물이라고 하는 자체가 오줌과 땀을 말하는 거예요. 오줌과 땀을 노폐물이라고 합니다. 노폐물. 세포에서 노폐물이 분해될 때는 암모니아가 만들어져요. 암모니아라는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세포에서 분해될 때. 근데 이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는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변합니다. 원래는 암모니아였는데 이 아이가 요소로 변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간에서요. 간. 우리가 간의 기능이 쓸개즙 만드는 것도 있었는데 두 번째 이제 요소 만드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간은 상당히 일을 많이 한다 그죠? 자, 요소는 그 다음 이 간에서 만드는 요소는 콩팥, 신장이라고 하죠. 그죠? 콩팥으로 운반되어서 오줌에 포함되어서 나가는데 그 노폐물을 내보내는 과정을 배설이라고 합니다. 배설. 이 요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우리가 배설이라고 합니다. 자, 배설계의 구조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배설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배설계라고 합니다. 배설계. 왜 이렇게 굵게 나오지? 조금만 가는 것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설계는 첫 번째 콩팥이 아니고 콩팥, 신장이라고도 합니다. 한자로 신장, 콩팥, 심장이 아니고 신장. 요 오줌관, 방광, 요도 이렇게 배설계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이 또 조금 어렵습니다. 잘 봐주세요. 자, 콩팥은 주먹만한 크기로 좌우 등 쪽에 위치합니다. 좌우 등 쪽에, 배 쪽이 아니고 등 쪽입니다. 콩팥은 가장 껍데기 부분이 겉질, 그 다음에 안쪽이 속질, 그 다음 콩팥 깔때기, 겉질, 속질, 콩팥 깔때기, 그 다음 오줌이 만들어지는 이게 오줌을 만드는 기본적인 단위가 있는데 겉질, 속질, 깔때기 이렇게 합해서 우리가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네프론. 겉질, 속질, 깔때기 이렇게 네프론이 엄청나게 많은 네프론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네프론들이. 자, 아직 내용이 뭐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죠. 그죠?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프론은 금방 했습니다. 그죠? 네프론 구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우리 혈액 중에 노폐물이 많이 든 혈액이 신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신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뭉지처럼 이렇게 막 뭉겨져 있는데 이것을 사구체라고 해요. 사구체. 실뭉지처럼 이렇게 엉긴 걸 사구체. 사구체 그림 있죠. 그죠? 사구체라고 하고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이 주머니 같은 아이를 보문주머니라고 합니다. 보문이라는 사람이 알아냈다고 보문이래요. 보문주머니. 내가 알아는 윤미주머니가 됐을 건데. 죄송합니다. 사구체 보문주머니. 그 다음, 그 다음 연결되는 것이 세뇨관입니다. 세뇨관. 이렇게 한 세트를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자, 헷갈리면 외울 때 오줌을 사보세 이렇게 외워봅니다. 오줌을 사보세. 한 개가 네프론. 이 네프론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죠. 안에. 사구체, 보문주머니, 세뇨관. 이 한 세트를 합해서 네프론이라고 하고 엄청나게 많은 네프론들이 신장 안에 이렇게 있는 거죠. 오줌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오줌을 사보세요.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안 내려가는지. 자, 좀 더 복잡한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노폐물이 많이 들은 혈액이 이렇게 실뭉치처럼 옮겨서 이렇게 되는데 이 실뭉치처럼 옮긴 아이를 사구체라고 하고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이 주머니가 바로 보문 주머니인데 첫 번째 이 혈액 속에 들어있는 노폐물이 첫 번째로 이렇게 여과 됩니다. 여과 걸러지는다는 뜻이죠. 콩팥에 들어온 혈액이 어디를 지날 때 사구체를 지나는 동안 크기가 작은 요소나 포도당 등과 같이 물과 함께 섞여서 보문 주머니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분명 크기가 알갱이가 작은 요소나 포도당, 처음에는 포도당도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처음에는 요소 포도당들이 물과 함께 이렇게 다 빠져나갑니다. 포도당도. 자, 그 다음 이렇게 빠져나가고 첫 번째 되는 것을 여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보면 이 보문 주머니 속의 액체가 혈액은 나오면 안 되고 그 액체가 노폐물이 섞인 액체가 세뇨관을 지나는 동안 아까 내가 사보세라고 했잖아. 그죠? 사보세. 세뇨관을 지나는 동안 우리 몸에 필요한 포도당은 다시 우리 몸속으로 다시 들어와야 돼요. 들어간 모세혈관으로 다시 이동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됐지? 재흡수라고 합니다. 다시 흡수한다는 뜻에서 우리 몸으로 아까 빠져나갔던 그러니까 보문 주머니로 빠져나갔던 그 포도당이 다시 우리 몸의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되는 거죠. 재흡수. 우리 가끔 여기는 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이 얘기가 생각나는데 좀 뒤에 다시 할게요. 중요한 게 있었는데. 자, 여과되지 않고 이렇게 보면 여과되지 않고 혈액에 남아있던 노폐물이 세뇨관을 둘러싼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아까 이게 세뇨관을 지나는 동안 오줌이 처음 만들어질 때 사구체에서 여과되고 이렇게 세뇨관을 지나는 동안 필요한 포도당은 모세혈관으로 들어오고 모세혈관에서 아까 빠져나오지 못한 노폐물들은 다시 한번 나오는 거죠. 그걸 분비라고 해요. 지금 어려운 용어가 여과, 재흡수, 분비. 처음에 빠져나오는 걸 여과. 그 다음 재흡수는 빠져나가지 말아야 할 포도당이 다시 들어오는 걸 재흡수. 그 다음 모세혈관에 남아있던 그 요소들이 다시 나오는 것을 분비라고 합니다. 이 용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여과와 재흡수 과정을 거친 후에 세뇨관에 남아있는 액체는 이제 오줌이 되는 거죠. 이제 오줌이 완성되어 어디로? 콩팥 깔때기에 모이고 오줌관을 지나서 방광에 모였다가 요도로를 지나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 만들어질 때만 나가면 우리가 계속 오줌을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방광에 일정량이 모이면 신호가 오는 거죠. 아, 오줌 마려. 이렇게. 자, 경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콩팥 동맥에서 사구체를 지나 보문 주머니, 세뇨관, 콩팥 깔때기, 오줌관, 방광, 마지막에 요도 문박입니다. 마지막 요도 문박. 네. 자,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겁니다. 처음 사구체에서 보문 주머니로 여과되고 그 다음 만들어진 오줌이 세뇨관을 지날 때 필요한 포도당 같은 건 다시 재흡수가 되고 모세혈관에 남아있던 그 요소 같은 노폐물들은 분비가 되는 거죠. 분비, 재흡수, 분비. 이때는 여과. 자, 이 세 개까지를 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발표하는 거는 학교 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설 표현하기는 사구체에서 보문 주머니로 이동하는 물질과 이동하지 않는 물질의 차이점. 사구체에서 처음에 이렇게 사구체에서 보문 주머니로
이동하는 게 있고 이동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차이는 바로 알갱이 차예요. 그 좁은 틈을 지나갈 수 있는 아이들은 입자가 작은 아이들은 빠져나가고 입자가 큰 아이들은 빠져나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차이는 바로 입자 차이입니다. 입자 차이. 그러니까 아까 포도당도 입자가 작아서 처음에는 빠져나가기도 해요. 요소도 나가고. 입자 차이입니다. 하지만 큰 단백질 이런 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오줌이 단백질 빠져나갔다 그러면 아주 신장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병원 가야 됩니다. 가들한 게 있나? 죄송합니다. 쌤이 좀 버벅대고 있네요. 두 번째, 요소가 콩팥 동맥을 통해 콩팥으로 들어와 배설되기까지 과정을 글로써 보자. 배설 과정은 전체적으로 좀 기니까 이건 좀 패스를 할게요. 자, 콩팥에서 오줌이 만들어져서 요소 같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이 과정을 배설이라고 합니다. 배설. 우리가 그럼 똥은 배설입니까? 똥은 배설에 안 들어가고 배출에 속합니다. 이게 비슷한데 우리가 배설이라고 하면 오줌이나 땀을 말해요. 우리가 소화할 때 응하는 소화 과정에 속하는 거죠. 이렇게 배출에 속하고 이름이 조금 비슷한데 과학에서는 다르게 사용됩니다.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내보내는 일을 담당하는 것을 배설계라고 하고 배설계는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오줌이 만들어져서 나가는 걸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소 때문에 오줌에도 그렇게 찌린내 같은 게 나는 거죠. 오줌이 찌린내 나는 자체가 그 정상입니다. 오줌은 달콤해. 병원 바로 가야 됩니다. 병원이 각입니다. 자,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여과는 어디에서 어디로? 그쵸. 사구체에서, 이제 좀 기억이 나나요? 사구체에서 이렇게 실뭉지처럼 옮긴 거,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이 크기가 작은 요소나 포도당 등이 빠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자,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오줌에 포도당이 들어있다면, 내가 오줌을 검사했는데, 오줌이 달콤한 것 같아서 검사했는데 포도당이 들어있다면, 오줌이 만들어질 때 어떤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오줌에 포도당이 섞일까요? 어떤 과정? 자, 우리가 처음에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 여과 되고 났을 때 세뇨관을 통과할 때 재흡수 과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재흡수에 문제가 있다면 재흡수에서 제대로 흡수가 안 된다면 한마디로 오줌에 포도당이 섞이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오줌에 포도당이 들어있다면 가장 큰 문제점은 세뇨관에서 재흡수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 내용을 다 기억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배설까지 배웠는데 다음 시간에는 세포호흡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용을 보시던가 아니면 교과서를 통해서 복습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